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고 애를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죽인대요. 남북한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은 어떻게 같이 공부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남쪽에서는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같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 한두 명씩은 있었는데 중학교 때는 거의 없었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없었거든요.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를 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동네에는 장애인들이 있나요? 사는 동네? 그러게요. 제가 사는 동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장애인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저는 북한은 그 장애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용납 안 한다고 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 출산을 할 때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후천적인 장애는 사실 그 태어났을 때 신생아를 보고 판단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 후천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맞아.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북한 자체에서 그 병원에서 아예 그냥 죽었다라고 하고 애를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죽인대요. 그래서 그 장애를 허용을 안 한다고. 부모님들 자체가 내 장애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태어났을 때 애가 장애입니다 하면은 그냥 부모들 자체도 그냥 애가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장애인이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장애인을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해외 나갔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이런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장애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 나라는 살면 이렇게 장애인들 던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같은 사람으로 보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보나요? 완전 그때 우리는 그냥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 이런 거를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뭐 더불어 사는 인생 이런 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배제했던 것 같아요. 좀 남한에서는 같은 사람으로 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알게 됐죠. 여기서는 뭐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맞아요. 거다라는 맞아. 어떤 무조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충격적인.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 사람은 약간 장애가. 지하철 같은 거 타도 장애인 좌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네, 없거든요. 북한은 장애인이 한 명 계시면 다 막 우르르 저쪽으로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깊이처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는 장애인이 살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평양시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막 이랬을 때 장애인들이 눈에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보이면 보이원들이 막 쫓아보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대회에서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 어떤 걸 하나요? 남한 학교에서.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 해가지고 막 하는. 그거랑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이건 뭐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뭐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약간 단계별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는 저렇게 가서 막대기를 때리거나 뭐 총으로 쏴서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게 뚝 넘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놀이고요. 이게 바로 체육대회의 한 종목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막 이런 장애물들이 생기면 총 메고 그 장애물들을 넘기, 뭐 수류탄 던지기 뭐 이런 걸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임 종목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죠. 근데 이거 약간 하나 빠졌어요. 새벽에 하는 거. 새벽에 만시대 동상 가서 동성서 가가지고 앞에 그거 빗자루 쓸고 쓸어야 되고 닦고 닦아야 되고 새벽 6시 5시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 간단하게 하는 건 너무 학교 가고 독보 시간이 있고 덕보 시간 있어요. 네, 일단 독보 시간에는 그 의상화 교육을 하는데요. 한 15분 정도 김일성 회고록 같은 거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으로 그 교육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정책화 교양? 여기 매 수업 전에 정치 사상 교육을 하는데
뭐 김일성과 김정일은 어떤 일을 했는지 맞아요. 현재 그 업적들. 현지 지도 상황. 그런 것들을 교양을 받는 시간이 있고 뭐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뭐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교시로 시작을 된다 하면서 그 명언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두에 깔고 정치사상, 혁명사상 교과 혁명 역사. 혁명 역사에 대한 것 같아요. 3대 장군 혁명 역사. 그래서 그냥 다른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 영어, 수학 그런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뭐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조 아래서 모든 과목들이 다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방과후가 있잖아요. 그때는 북한에서 되게 엄청 크게 생각하는 명절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 태어난 날. 뭐 해서 광명절. 뭐 12월 24일, 4월 15일, 2월 16일 이런 날에 항상 그 무슨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하거든요. 충성의 노래 말 그대로 얼마나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충성심을 표현하냐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임을 하는데 학교마다 그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장군님 노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시도 읽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마다 음악 서점하고 있는데요. 음악 서점은 약간 예체능 끼가 있고 좀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모여서 뭐 북한의 그 민족 최대의 병사스러운 명절 막 이러면서 김일성 태어난 날 이럴 때마다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4번 오고 김정일이 3번 현지지도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끝나면 맨날 거기 가서 뭐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노래 부르고 근데 그 외 일반적인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꼬마게 일하러 나가고 근데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과목이 총 13가지 과목인데 그중 4가지가 그 혁명 역사 관련된 거죠. 맞습니다. 이 혁명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사실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이것밖에 배운 기억밖에 안 맞아요. 나요. 저는 왜냐면 다른 거 배웠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이거만 계속 남아있어요. 학교마다 이게 그 어린 시절의 그런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맞아, 연구실이 있죠. 그쵸? 거기 들어갈 때는 막 신발 벗고 뭔가 몸도 기니 털고 이렇게 들어가야 막 되고 몸 이렇게 하고 되게 조용히 갔다가 거기서 떠들면 안 돼요. 맞아, 소리 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서로 막 잡담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주의사항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 경건하고 그치. 엄숙하게 절면 큰일 한번 나지. 돌면서 아 장군님이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막 이러면서 봤던 사진 떠보고 떠보고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거만 배운 것 같지? 그쵸? 저도 약간 그것밖에 네, 기억이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나요. 네. 뭔가 애들이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 수업할 때는 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국어나 수학 이런 거는 좀 덜 잘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는 다 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솔직히 사회주의 저덕 교양 수업 하지만 그것도 또 이 혁명 역사나 별과 차이가 없는 세뇌 그래서 교양이고 그랬네. 뭐 수학에서도 미국 놈 등장하고 뭐 국어에서도 맞네요.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혹은 탈북자를 만났을 때 좀 안 좋게 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북한 사람이 나라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핏줄이고 한 민족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 하고 탈북인들에 대한 인식을 좋게 교육하는 걸로 저는 배워왔거든요. 일단 제 주변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약간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좀 신기해는 하겠죠.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궁금증은 있겠지만 차별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막상 여기에 온 탈북민들이 느끼는 건 또 좀 다르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이 친구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만났을 때 북한 사람은 이렇다더라라는 어떤 자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견들이 아니네? 아닐 수도 있네? 라고 이렇게 깨지지 않는 한은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오해였던 게 이게 탈북민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오자마자 막 이렇게 마인드가 확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요. 왔을 때는 되게 닦여 있었어요. 그냥 누가 나를 차별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아, 나 북한에서 왔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이런 나만의 편견 속에 제가 갇혀 살았던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마인드를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방송도 하고 막 탈북민들에 대한 걸 밝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때 더 따뜻한 시선도 많이 느껴졌고, 근데 저는 감사했던 게 제가 지금 터치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가르치고 학부모님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오히려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탈북민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왔지만 우리랑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더 감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는데 SNS나 이런 데로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궁금하거나 좋은 의미에서 질문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게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전해드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북한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어떤 자기가 겪었던 뭔가 편견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나 북한에서 왔어 라고 했는데 그치. 그게 너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충격이어서 이별을 당했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사례가 많은데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 저도 따뜻한 손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무슨 부산 출신, 뭐 강원도 출신 이렇게 얘기하듯이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도 그냥 뭐 평양 출신, 뭐 자강도 출신 하지만 다 어울려 사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 사람을 굳이 북한 사람이라고 배제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보는 분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좀 시대에 뒤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잘못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탈북민들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편하고 계속 그 과거에 머물러 계시고 막 그 안 좋다는 생각만 계속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막 북한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실제로 군대에서도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간단하게 막 주민들은 잘못 없고 그 김씨 일가만 잘못이다. 그렇죠. 북한 저도 군인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세뇌받은 죄밖에 없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물론 이것도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데 진짜 그 일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 있을 때 나라를 등지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반역자지 않아. 반역자니까 어차피 배신을 한 번 때렸으니까 배신은 한 번 때리면 두 번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야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이 너를 배신 안 때리겠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진짜 북한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근데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한테 과거에는 상처 엄청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런 분한테 반박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갈 수 있고 캐나다 교포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도 배반자라고 욕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해보면서 김정민이 어떤 것 같나요? 저는 그 알면 더 알수록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고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역사나 그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북한은 세뇌되고 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나의 어린 시절이 그냥 이렇게 한국의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학생들처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 친구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공부가 아니고 그냥 김부자를 찬양하는 게 전부였다는 게 가슴 아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그 사실을 잊고 살았었는데요.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북한도
이렇게 한국처럼 너무 자유롭게 어린애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간절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은 역사를 왜곡한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뭐 체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스스로가 되게 놀랐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이 되게 그거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그 어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엄연하게 다르잖아요. 그 기초가 진짜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 되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이 되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된 정보가 들어가는 날에 정말 그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속아왔다라는 그 거짓을 알게 될 때 정말 어떤 결과를 낳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태자면 진짜 그 얘기처럼 한국의 교과서랑 북한의 교과서를 넣고 북한 사람들이 비교를 어른처럼 무리하게같이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의식이 과연 그대로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자기들이 오히려 역으로 속고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가 어떤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저게 거짓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이게 점점 사실이 이거였구나를 깨달으면 정말 충격과 혼란과 근데 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잘 어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해서 살려면 상대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교육이 어떤 건지 보여준 것도 너무 큰 도움이 되신 것 같고 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 마음을 많이 오픈하게 되고 닫혀져 있던 문을 열면서 서로가 더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네. 맞습니다. 주최 측에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걸 배워가네. 네. 근데 이런 정보를 북한에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그러네.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한류 드라마 내용 그런 거는 재밌는 소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오. 엄청 많죠.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간이 또 되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고마웠고 반가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